이번에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재벌 그룹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자, 원래 행동주의 해외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국내 재벌가를 공격한 케이스는 꽤 있어요.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네, 다 그런 식 엘리엇들이 들어왔죠.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주주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업 집단에. 그러면서 주주로서 이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배당을 확대해라, M&A라던가 이런 걸 진행해가지고 주주부를 증진시킨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요구해요. 근데 다만 그게 좀 과하면 문제가 되죠. 이게 경영권을 위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업 자체를 털어먹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업 선행꾼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케이스도 있고 나쁜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털어먹을 때는 이제 법적 공방 관련해서 구조조정이랑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오비 맥주를 샀다가 매각했던 KKR이나 어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어요. 왜냐면 기업 자체가 이제 좋은 기업으로 바뀌어서 다시 매각했거든요. 그 규모가 이제 얘네들이 같이 구입했던 가격이 이제 2조 3천억 원? 뭐 이 정도 규모였는데 8대 6조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주주로서 경영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가해서 네네. 회사가 좋아지게 하거나 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펀드인데 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매우 나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KCGI가 왜 한진카를 선택했을까? 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랬어?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진칼의 상황,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세 번째는 이제 이 강성부 대표의 운영 철학,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한진칼의 상황인데 재벌가가 문제가 많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이제 지분율이 한 20%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기업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잘못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재벌 일가들이 모든 비용들을 법인카드로 긁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익은 더 낮춰지겠죠. 그럼 이걸 또 배당을 하면은 세금은 줄이는 혜택을 나오면서 또 돈은 지네들이 회사 돈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배임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분율이 적은데 그거를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거니까. 근데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항공 조씨 일가는 늘 문제가 많았어요. 뭐 조양호 씨의 274억 원 횡령 배임, 뭐 그 아들이 이날에 부정 입학을 했다던가, 뭐 땅콩 회항 사건, 갑질, 물컵 갑질 엄청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나름 문제가 확실한 곳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들어갈 요인이 충분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견제하고 니네 이거 이렇게 왜 써? 이렇게 뭐라 하고 나서 이제 외국 같으면 진작에 일어났을 일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라는 게 업계 중론이에요. 두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번 연도 7월쯤에 도입을 했어요. 이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스튜어드라는 게 집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처럼 연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해라 라는 방식을 지침을 내리는 거죠. 이게 10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과 기반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조양호 일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전부터 알았던 거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으면서 여기에 국민연금이 KCGI의 손을 들어줄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을 할 때 국민연금이 삼성편을 들어줬거든요. 그치. 이거랑 관련돼서 국민연금이 입었던 손실이 5,8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에 배불려주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그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외국계 자본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막겠다. 그런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거를 허락해버리면은 나중에 다른 투기자들이 왔을 때 우리 재벌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명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KCGI라는 곳은 이 재벌가, 그렇죠. 우리나라 자본이기도 하고 재벌가들을 견제하겠다는 명목에 국민연금이 쉽게 조양호 일가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 재벌 때려잡겠다고. 네. 아, 재벌 때려잡겠다는 말은 안 되는데. 나라에서도 뭐라 하지? 걔는 뭐라냐?
평등을 만들겠다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건 국민연금이 KCGI에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조양호 일가의 지분율을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자산운용사들,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한국자산신탁운용 뭐 이런 곳들도 과연 KCGI의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KCGI는 이제 내년 3월에 이사 4명의 선임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강성부 대표의 운영 철학이에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가예요. 2005년부터 이름을 날렸고 지금까지 그거에 관련된 출판을 해왔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한진칼에 들어온 거죠. 거버넌스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서로 이렇게 막 꼬여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터널링이에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형이랑 저랑 광산을 가요. 근데 여기 금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명에서 다 같이 금을 채굴 했는데 한 명이 터널을 뚫어놓고 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터널링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돈을 빼내는 거를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터널링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 강성부 대표가 한진칼에다가 견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오너들이 마음대로 쓰는 비용 구조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걸 개선시키고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고 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쓰겠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자, 늘 좋은 게 아니라 결론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사모펀드들이 대기업 또는 연기금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자금줄이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가 나 돈 안 주면 어떡해. 근데 이 KCGI라는 것은 연기금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과연 누가 되었을까에 대한 추론이 있는데 아마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중견기업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하는데 확실한 건 연기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연기금의 도움 없이 1,400억을 모아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분율 한진칼을 매입한 거예요. 여기서 경영 정상화라던가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만약에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로 한진칼이 정말 주가가 높아지고 효율적인 경영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진짜 사모펀드죠. 지배구조를 개편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또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KCGI가 장 내에서 전부 다 주식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퍽 오르죠. 근데 이게 매입 평균 단가가 24,557원이에요. 그럼 한진칼이 지금 주가가 3만원으로 훨씬 오르긴 했어요. 근데 더 떨어져 있는 기회에 만약에 KCGI가 매입했던 한진칼의 가격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KCGI라는 펀드 운용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저점이 내려온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만약에 수급이 안 맞다거나 어떤 메커니즘, 어떤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우리는 이런 지배구조의 전문가가 굴리는 펀드 운용에 같이 탑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있어요. 이 9%라는 지분을 장 외에서 프리미엄으로 거래를 하면은 소액주주는 거기서 득을 보진 못해요. 이상입니다.